일단은 뭐 시동 걸고 안에서 테스트 브레이크 가는 데는 이상은 없고요.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1일 토요일이고요. 10시 반이네요. 오늘 해볼 거는 지금 요거를 해볼 거예요.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 카렌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뭐라 그럴까 되게 좀 느슨해요. 그래서 저번에 봤더니 진공호수가 약간 찢어져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부스터라는 게 있어요. 발로 밟으면 여기서 이제 압을 걸어주는 건데, 얘가 공기가 이렇게 서지 탱크라는 게 차에 달려있는 엔진 뒤쪽에 달려있는 믹서 뒤에 달려있는 탱크가 있는데, 얘가 진공이 형성이 됩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요. 요 인이라고 된 대로 공기를 막 빨아들이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은 진공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 공기를 빨아들이면 여기가 진공이 돼서 유지가 됩니다. 여기는 체크밸브가 있어서 공기가 반대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근데 뭐냐면 여기 연결되는 호스가 찢어지거나 그러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진공이 빨리 안 잡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다가 다음 걸 밟을 때 약간 느려요, 담력이.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해보고자 부스터 쪽에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믹서 안에가 보면 타일가 한 LPG는 경유차나 휘발유에 비해서는 굉장히 믹서에 때가 안 끼는 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믹서에 때가 끼는데 한 1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제가 이거를 오버홀까지는 아니지만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링 액추에이터 밸브하고 믹서 그 밸브 열리는데 TPS 센서도 뜯어내고 안쪽에 이제 먼지를 닦아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보면 항상 그 까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엔진에서는 항상 이렇게 열이 받게 되면 요 안에 엔진 오일이 엔진 그 폭발 압력 때문에 샌 가스하고 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일이 증발을 해요.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조금 아주 미량입니다. 뭐 엔진 오일이 줄었다고 할 만큼 증발하진 않아요. 디젤이나 이런 데는 넘쳐가지고 이제 막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넘친 게 들어가서 뭐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건데, 일단 LPG차는 그런 게 없고, 일단 여기서 블로바이 가스라는 게 나옵니다. 블로바이 가스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면 엔진 오일이 증발을 하게 되고요. 또 엔진 폭발 압력이 실린더 안에서 터진 압력이 옆으로 이렇게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면, 요 만약에 요게 엔진이고 여기 이제 피스톤이 4개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이 안에서 폭발이 나면 가스가 이렇게 새요. 여기 엔진 오일이 뭐 이렇게 막 돌면서 냉각을 하는데, 윤활하고 냉각을 하는데, 요 가스 센 거하고 이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엔진 커버 쪽으로 상승을 합니다.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새는 게 있고요. 이 PCV 밸브라는 걸 타고 서지 탱크로 바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엔진 커버에서 나가는 그 블로바이 가스의 출구가 두 군데인데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블로바이 가스 출구라고 하는 건 사실 엔진 커버에서 서지 탱크로 바로 들어가는 요 라인을 블로바이 가스 라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얘는 이제 브리드 라인이라고 좀 부르고요. 요 라인을 잘 보면 뭐냐면, 요 믹서가 뭐냐면 산소가 들어오는 양을 조절을 합니다. 얘는 조절이 안 되고 그냥 들어가죠.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들어갔을 때 믹서의 열고 닫힘에 따라서 여기서 들어가는 공기와 이쪽이 혼합이 될 때 그 전단에서 되고요. 얘가 믹서 요 앞에 쪽에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애는 뭐냐면, 요쪽에 보면 이 서지 탱크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4개가 빠져서 결국은 요게 엔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흡기 매니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이렇게 결국은 타고 엔진으로 들어가서 폭발하고 이게 빠져서 매연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좀 뭐 처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데 잘 아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초보적일 것 같고 하긴 하네요. 이제 갈투를 하고, 그래서 이쪽에 브레이크 압력 부합을 상승시키는 걸 하나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요게 들어갈 때 여기다가 오일통을 하나 달아서요. 요것도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해서 오일통을 하나 달아서 가스가 이렇게 나오면 가스만 들어가고 오일은 여기에 쌓이게, 요것도 만약에 엔진 오일이 증발된 게 기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액체 상태로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쌓인 다음에 빠져서 나가게. 그래서 2번 오일 캐치 장착. 이거의 목적은 오염 방지고요. 요거의 목적은 브레이크, 뭐라고 그럴까요? 브레이크 튜닝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일단 제가 해보질 않아서 이게 뭐 명확하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LPG 차량에는 이게 필요 없다 그거하고, 그냥 순정해서 이걸 닫는다고 그냥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보통 얘기하는 게 0.1에서 0.2바 정도가 상승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바 정도만 늘어도 내 생각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보통 디젤 차들이 많이 하죠. 왜냐면 디젤 차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휘발유도 그 다음에 하고요. LPG는 사실 사람들이 LPG를 거의 물어보질 않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여튼간 저는 이제 계속 이걸 청소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버홀을 할 때마다 보면 상당히 많이 껴요. 닦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정상이나 그걸 닦는 타이밍이 제가 뭐냐면, 여기 타르가 쌓이면 여기에 아이들 하여간 무슨 액추에이터 컨트롤 밸브인가, 그래서 아이들 상태에서 공기 흡입량을 이렇게 솔노이드 밸브로 늘렸다 줄여줬다 하는 ISC 밸브라는 게 있어요. 요게 믹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들어간 블로바이 가스 때문에 여기 때가 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연료가 들어가는 솔노이드 밸브가 있고요. 그래서 얘들이 때가 끼면 흡기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가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다가 막 RPM이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훅 올라왔다가, 아니면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오지 않거나. 에어컨도 안 해요 저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지면 이제 그때 청소를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기간을 좀 늘리는 정도가 어떤 개선의 목표랄까? 아예 안 끼지는 않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 때 구성을 지금 케이스를 하나, 둘, 3개 정도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브레이크 부스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담력이 부합이 진짜 그러니까 진공 압력, 이걸 진공 압력이라고 그럴게요. 진공 압력이 실제로 증가를 하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 캐치를 장착을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오일이 실제로 흐르다가 여기 고여서 뭐 오염이 덜 되는지는 한참 지나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 구성이 이게 지금 순정 구성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부스터를 하나 달 겁니다. 그 부스터가 실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부스터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순정 부품이고요. 소나타, 그러니까 현대에서 이 베르노이의 정이라는 공기가 흐를 때 관을 좁히면 반대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으면 이쪽이 압력이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호수가 이게 일부 정품으로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요. 제가 다 뽑았어요. 다 뽑고 요거 앞에 달아놓은 건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스터라는 게 요거가 되는 거고요. 진공 게이지는 딴 게 아니고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관 안에 만약에 대기보다 대기압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순정 상태에서 몇 바가 나오는지를 일단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할 거는 브레이크 부스터에다 중간에 선만 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순정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몇 바가 나오는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할 게 뭐냐면 부스터를 장착을 합니다. 부스터를 장착하고 진공 게이지는 계속 달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일 캐치도 달아 놓은 상태에서 오일 캐치를 통해 가지고 이쪽은 그냥 독립으로 원래 순정으로 놓고요. 이쪽에 PCV 밸브에서 이렇게 오일 캐치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부스터에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출력을 뽑아서 원래 서지 탱크에 인으로 넣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공이 실제로 얼마나 잡히는지 개선이 되는지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구성인데 배선만 좀 바꿔서 할 거예요. 케이스 두 번째는 좀 전에는 요 AC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무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에어 인풋인 것 같고요. 이게 브레이크 부스터. 이게 보면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양각으로 해서 BB, 여기는 AC, 그다음에 여기는 S, AI 이렇게 있어요. AI가 에어 아마 인풋일 거고요. 이게 서지 탱크 방향이란 뜻일 거고, 이게 브레이크 부스터 방향. AC가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출력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좀 전에는 뭐냐면 여기서 요 아웃이 이렇게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서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까 얘기했죠. 요게 이제 공기가 흐를 때 요 공기의 흐르는 관의 두께를 줄이면 요 위의 관의 압력이 더 낮아지는 베르누이존이 맞나요? 하여간 그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가 진공이 형성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있는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기 막혔어요. 이게 얇게 이걸 좁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좁게 만드는데 오일 캐치를 통하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막히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진공이 형성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튼간 뭐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진공이 얼마 잡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원래 구성에서는 이게 나와서 서지 탱크로 나가는 게 원래 기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려고 일단 요 라인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걸 막고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막힌 상태로, 여기 막혀 있는 상태로 테스트가 될 거고, 요 케이스 2에서는 뭐냐면 요걸 체크 밸브입니다. 공기가 요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반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체크 밸브가 하나 더 있고요. 요건 모닝에 사용되는 체크 밸브입니다. 요걸 지금 처음에 할 때 케이스 1에서는 이걸 막아놓고 테스트를 할 거고요. 케이스 2에서는 이걸 뽑은 다음에 거기서 선을 연결해서 서지 탱크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입력부가 바뀌는데요. 아까 전에는 오일 캐치에서 나온 걸 이쪽으로 넣었잖아요. 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요번엔 뭐냐면 흡기를 아예 오일 캐치를 그냥 원래 하던 순전 상태로 요거하고 요거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오일 캐치만 달아서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리고요. 부스터는 부스터 나름대로 독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인풋을 뭐냐면 대기에서 필터를 통해서 흡기한 걸 바로 넣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막는 상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럼 케이스 4번은 뭐냐면 이렇게 집은 다음에 이것까지 연결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한 요거 세 가지 정도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요 방식이 제일 낫지 않을까, 정상적이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품들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부스터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공 게이지, 부스터가 필요하고 진공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일 캐처가 이겁니다. 오일 캐처가 인터넷에서 한 5만원, 싼 건 5만원, 3만원부터 해서 비싼 거는 뭐 몇십만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는 뭐냐면 뭐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경주차에 어울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트럭이에요. 트럭 마이티라는 트럭의 정품 부품입니다. 여기 보면 정품 어셈블리 핀번이 있죠. 핀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아니요, 워터 세퍼레이터입니다. 이건 원래 목적은. 이 세퍼레이터의 원리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건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면 여기로 공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건 경유에서 연료에서 수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걸 사용을 해요. 이게 어떻게 쪽으로 동작하냐면 한쪽 방향으로 공기를 이렇게 양쪽 방향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 통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와류를 형성을 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대롱을 뽑아 가지고 이쪽으로 아웃을 시켜요. 여기서 인 아웃이 되겠죠.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거의 원래 목적은 연료에 수분이 있을 경우, 그럼 이게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뜨죠.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 같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분리되듯이 이게 연료를 갖다가 세게 밀어넣게 되면 이게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원심 분리기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는 이런 식으로 밀려가지고 올라가고요. 수분은 밑으로 드랍이 되게 돼요. 밑으로 이렇게 붙어서 흘러내려서 모이게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거를 뭐냐면 연료가 아니라 기름이 섞인, 공기가 섞인, 거기에 뭐 수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이걸 해도 똑같이 공기가 훨씬 더 가볍죠. 연료보다 훨씬 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바로 나갈 거고, 거의 가스 상태면 쭉 나갈 거고, 만약에 엔진 오일 수준의 어떤 거라든지 수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 밑에 고이게 되겠죠. 이런 원리인데,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쪽이 흡기가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지 탱크, 오일 캐치 서지 탱크에서 나와서 PCV 밸브나 나와서 들어가는 데가 여기 될 거고요. 네, 요쪽에서 출력을 한 다음에 서지 탱크에다가 집어넣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저 부스터의 입력연으로 쓸 거예요. 여기 보면 추가로 더 얘기하면 이 밸브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요 밑에 거는 드레인 밸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수분이 차거나 뭐 오일이 찼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한참 내려요. 이거 많이 풀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빠질 정도 수준으로 빼면 여기 빵꾸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안 빼도 되고, 거의 빠질 정도까지 돌리면 빠지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목적은 아마 이게 드레인이 정상적으로 시동을 켜놓으면 이게 계속 흡기가 돼서 이렇게 압력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확 밀려 나올 거예요. 근데 시동을 끄고 드레인을 하는 게 좋겠죠? 막 팍 튈 것 같아요. 제가 이론상 이렇게 입에다 대고 이렇게 훅 불어봤는데, 이거 시동을 걸어서 막 이렇게 에어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풀게 되면 확 튈 것 같아요. 만약에 안에 뭐가 있다면. 그래서 시동을 끄고 이걸 드레인 볼트를 풀고 나면 막혔잖아요. 그러면 대기압, 이걸 풀어서 대기압을 넣어주는 거죠. 대기압을 넣어줘야 이제 이게 드레인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두 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잡자재들이에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진공하는 데는 약한 호수를 쓰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보면 실리콘 호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얇은 거, 또 튜닝 파츠처럼 해서 파는데, 일단 브레이크 라인 쪽은 목숨이 걸려 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진공 호수 또는 연료 호수라고 쓰는 고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수를 사용하고요. 이걸 잘 보면요, 안에 이렇게 심지가 천으로 박혀 있습니다. 뭐 박힘 호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종마다가 파이가 다르겠지만 제 거는 10파이, 이쪽에 다 진공 라인이 10파이이기 때문에 경유 차량용 연료 호수로 10파이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한 3m 정도 샀는데 부족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연결 라인에서 보면 요 부분하고요,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는 진공이 그렇게 세게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저걸 안 쓰고 실리콘 호스로 그냥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쪽 브레이크 쪽에서 진공 라인, 이거 진공 잡히는 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을 연결한다고 하면 이쪽 라인은 반드시 고압 라인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캐치를 이제 뭐 걸어 놓을 차에 매달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브라켓을 준비를 했고요. 뭐 차 안에 어딘가 틈을 찾아서 나사를 쪼여서 고민을 하면서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쪼여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쪼여서 달아 놓을 반도, 반도,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도를 딱 조여주고 차 어딘가에 걸어주는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겠고, 그다음에 각 호수마다 호수를 그냥 갖다 끼우면, 사실 꽉 끼우면 잘 안 빠져요. 안 빠지긴 하지만 누설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하고요. 이게 보통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아까 10하이 안에 내경 10하이입니다. 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10하이짜리를 이걸 사게 되면 요 전체 크기가 10하이짜리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경은 10하이고요.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배터리 이거 갑자기 배터리 조금 벗겨줄까요? 외경이 17mm 정도 나옵니다. 17mm. 외경이 17mm 나와요. 그러면 이 반도를 살 때 보면은 항상 규격이 몇 mm부터 몇 mm까지 조일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17mm잖아요. 그러면 9mm부터 뭐 한 20mm까지 조일 수 있는 폭 안에 들어오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주절주절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오픈 흡기 테스트를 하기 위한 필터, 이게 꼬마 필터입니다. 생겼죠? 필터를 사면 원래 이렇게만 오고요. 제가 이 밑에 니플이라고 합니다. 니플은 제가 별도 구매한 거를 지금 끼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수에 꽂을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고요. 좀 이따가 이제 인증문을 열고 어떻게 할 건지 구성을 해볼게요.